여러분, 뼈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사건 중 하나예요.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뼈 건강은 다른 장기보다 훨씬 쉽게 지킬 수 있고 작은 습관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칼슘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황금 식단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겁니다. 혹시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 2잔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유만으로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은 대략 200mg 정도예요.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권장되는 하루 칼슘 섭취량은 700mg에서 1200mg입니다. 즉,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4컵에서 6컵까지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런 현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 건강상담을 하면서 만난 김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이신 그분은 뼈 건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유 한 컵을 마시는 것이었고 저녁 식사 후에도 반드시 우유 한 컵을 더 드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루 2컵의 우유를 15년 넘게 꾸준히 드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우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권하곤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겨울 빙판길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손목뼈가 부러지고 만 거예요.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진단했어요. 그분은 당황하셨습니다. 분명히 우유를 매일 꾸준히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며 저에게 물으셨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 그분의 하루 식단에서 칼슘 섭취량을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유 2컵으로 400mg, 밥과 반찬에서 나오는 칼슘이 대략 200mg 정도였어요. 총 600mg으로 권장량의 100mg 이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더 적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유는 분명히 좋은 칼슘 공급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요. 우유는 좋은 보조식품일 뿐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단순합니다. 우유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해야 권장량을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루 칼슘 목표량을 끼니마다 200mg에서 300mg씩 분산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에 훨씬 유리해요. 두 번째로는 우유만이 아니라 우유와 함께 다른 칼슘 식품들을 기본 세트로 챙기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우유 한 컵을 드신다면 치즈 한 장이나 칼슘이 강화된 두부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김정자님께도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점차 식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찾아 드시기 시작한 거죠. 6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손목 골절도 잘 회복되셨고 무엇보다 뼈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셨더라고요.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칼슘을 먹어도 몸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섭취한 칼슘의 30% 남짓만 실제로 흡수됩니다. 젊었을 때는 칼슘 흡수율이 40% 가까이 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져요. 60대 이후로는 25%에서 30% 정도만 흡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장의 흡수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은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꺼내 쓰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뼈 속이 점점 비어가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약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68세 박동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뼈 건강에 대한 정보를 여기저기서 수집하시는 분이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셨죠. 그러다 보니 칼슘 보충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셨고 약국에서 칼슘 보충제를 구입해서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복용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칼슘 보충제를 왕창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칼슘 보충제 2알에 비타민 D까지 포함된 종합 보충제까지 함께 드셨으니 한 번에 드시는 칼슘의 양이 800mg을 넘었어요. 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고도 남을 양이었죠. 칼슘이 강화된 치즈나 두유, 두부는 일반 제품보다 칼슘 함량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분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드렸어요. 먼저 멸치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통멸치는 드시기 어려워도 멸치가루라면 밥에 뿌려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맛이 짜다고 하셨는데 양을 조절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가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케일을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케일을 생으로 드시기는 어려워도 살짝 데쳐서 들깨와 함께 무치면 부드러우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케일의 쓴맛도 들깨가 중화시켜주고 무엇보다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 대신에는 칼슘이 강화된 두유를 권해드렸어요. 두유는 유당이 없어서 소화가 편하고 칼슘 강화 제품을 선택하시면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거든요. 처음에는 콩 비린내 때문에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바나나나 딸기와 함께 갈아서 드시니 맛있게 드실 수 있었어요. 칼슘 강화 두부도 그분께는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부드러워서 치아에 부담이 없고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로 끓여 드시면 국물까지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꾸신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분께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밤에 다리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밤 다리 쥐 때문에 잠을 설치셨는데 말이죠. 또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꼈던 무릎의 불편함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받은 골밀도 검사에서는 더 이상 수치가 나빠지지 않았고 일부 부위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의사도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칼슘 폭탄 5가지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화두유나 두부는 소화가 편해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께도 좋은 대안이 되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식사에 칼슘 폭탄 5종 중 2가지를 반드시 올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유와 치즈를, 점심에는 멸치가루와 케일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멸치볶음 대신 멸치가루를 기본 양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밥에 뿌려도 좋고 나물 무칠 때 넣어도 좋아요. 간편하면서도 칼슘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영양소거든요. 칼슘과 궁합이 좋은 영양소들부터 알아볼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칼슘을 몸에서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죠. 이눌린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산성 드레싱도 도움이 돼요. 레몬즙, 식초, 요거트 같은 것들은 칼슘을 용해시켜서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나트륨은 칼슘을 배출시키고 카페인과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70세 장수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드셨어요. 매일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을 드셨고 점심에는 두부찌개를 자주 끓여 드셨죠. 간식으로는 우유나 요거트도 챙겨 드셨고요. 이 정도면 칼슘 섭취량은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고 다리 쥐도 계속 났습니다.
3개월 정도 이런 식단을 유지했는데도 몸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어서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치즈와 두부를 함께 먹는 습관이었어요. 그분은 치즈 오믈렛을 만들 때 두부도 함께 넣어서 요리하셨거든요.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하려는 좋은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역효과가 나고 있었어요.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했던 거죠. 게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다 보니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분은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채소나 과일 섭취량도 적어서 비타민 C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문제는 나트륨 섭취량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치즈 자체에도 나트륨이 많고 두부찌개를 끓일 때 국간장을 많이 넣어서 짜게 드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어요. 먼저 치즈와 두부를 따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치즈 오믈렛을 드실 때는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함께 넣어서 비타민C를 보충하도록 했고 두부는 별도의 식사에서 드시도록 권했어요. 햇볕 쬐기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매일 오후 30분씩 산책을 하시거나 적어도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실내에서도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드는 곳에서 10분 정도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중요했어요. 국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고 치즈도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해서 맛을 내도록 권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칼슘 식품과 흡수 도우미들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치즈 오믈렛을 드실 때는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곁들이고 두부찌개에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넣어서 끓이도록 했어요. 간식으로 드시는 요거트에는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어서 비타민C를 보충하도록 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밤에 다리 쥐가 거의 나지 않게 되었고 2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전체적인 활력이 좋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 하셨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칼슘 섭취에서 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효과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15분 산책으로 햇볕을 쬐고 점심 샐러드에는 꼭 레몬즙 한 스푼을 추가해 보세요. 치즈와 두부는 따로 드시고 치즈는 달걀이나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알겠는데 하루 식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서 칼슘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부담도 없고 흡수율도 최대한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기록하면서 조정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루틴으로 굳어집니다. 이런 방법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66세 오미경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몰라서 늘 고민이 많으셨어요.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우셨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평균보다 낮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골다공증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약물 치료보다는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함께 하루 식단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분의 현재 식습관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드시는 음식들과 시간대, 양 등을 자세히 기록해 보도록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기록한 결과를 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칼슘 섭취량이 하루 400mg 정도로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칼슘을 우유 한 컵과 밥, 반찬에서만 얻고 계셨어요. 그래서 황금 식단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과 칼슘 강화 두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달걀 2개로 만든 오믈렛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넣고 여기에 칼슘 강화 두유 한 컵을 곁들이면 약 5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뿌린 밥과 케일 된장국을 권했어요.
밥 한 공기에 멸치가루 한 큰술을 뿌리고 된장국에는 케일을 넣어서 끓이는 거죠. 여기에 칼슘이 풍부한 반찬 하나만 더하면 300mg 정도의 칼슘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으로 끓인 들깨탕과 청경채 볶음을 제안했습니다. 칼슘 강화 두부 반모를 사용해서 들깨탕을 끓이고 청경채를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약 3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와 검은콩을 넣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아몬드와 검은콩에서 추가로 100mg 정도를 더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하루 총 1000mg 이상의 칼슘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단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미경 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걸 챙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2주 동안만 도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바꿔나가보자고 했어요. 첫 주에는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드시던 아침을 치즈 오믈렛과 두유로 바꾸신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포만감이 좋아서 오전 내내 든든했다고 하셨어요. 둘째 주부터는 점심과 저녁 식단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멸치가루를 밥에 뿌리는 것은 정말 간단했고 케일 된장국도 평소 된장국에 케일만 추가하는 것이니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간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과자나 빵을 간식으로 드셨는데 이를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로 바꾸신 거죠. 처음에는 맛이 싱거워서 아쉬웠지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니 맛있게 드실 수 있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그분께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3층까지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자주 찾아오던 피로감이 많이 줄었고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뼈 건강을 제대로 챙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나던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고 손톱도 예전보다 튼튼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조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현재 방향이 맞다면서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황금 식단이 완전히 생활화되셨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고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식단을 즐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내일부터 7일 칼슘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매 끼니 사진을 찍어서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요. 간식은 두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컵으로 고정해서 부족분을 채워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를 지속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뼈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활용해야 해요. 둘째, 칼슘은 흡수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와 C를 함께 섭취하고 햇볕도 쬐어주세요. 셋째, 칼슘 폭탄 5종을 기억하세요. 멸치가루, 케일, 강화치즈, 강화두유, 강화두부입니다. 넷째, 칼슘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흡수를 돕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방해하는 요소들은 피하세요. 다섯째, 황금 식단을 활용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서 칼슘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지켜도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에 뼈 건강을 위한 한 가지를 더해보세요. 멸치가루 한 스푼이든 케일 한 잎이든 칼슘 강화 두유 한 컵이든 상관없어요. 그 작은 변화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활기차게 걸을 수 있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들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이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